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6월 평가전에서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대표팀의 중심이자 공격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손흥민의 수술로 인한 컨디션 문제, 붙박이 중앙수비수인 김민재와 김영건이 각각 기초 군사훈련과 부상 등의 이유로 합류하지 못한 채 치러진 이번 평가전은 새로운 선수들을 대거 등용하며 또 다른 시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16일 치러진 페루전은 기존의 붙박이 선수들과 새롭게 또는 오랜만에 합류한 선수들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김영건, 김민재는 물론 정우영, 그리고 좌우 풀백인 김진수, 김태환, 김문환 등의 후방을 책임지는 선수들은 소속팀에서는 물론 대표팀에서도 빌드업에서 장점을 가지는 선수들이며 지난 월드컵에서 세계적인 강팀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클래스를 충분히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페루전에서는 기존의 대표팀 선수들이 보여줬던 후방 빌드업이나 원활한 볼 배급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특히나 원두재 선수는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후반 72분 원두재가 부상으로 박영우와 교체되기까지의 페루전을 보자면 10대 11로 경기를 하는 듯한 느낌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연령별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A 대표팀에까지 콜업되었던 원두재는 벤투 감독이 정우영의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기도 했지만 끝내 유망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한동안 대표팀과 인연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정우영과 손준호의 공백으로 인해 클린스만 감독의 부름을 받아 오랜만에 대표팀에 소집된 원두재는 이번 평가전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많은 활동량으로 수비를 커버해주며 볼 배급과 연계를 해야 하는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역할 수행에는 상당히 부족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72분 박영우의 투입 이후 대표팀은 조금씩 경기 운영에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쉽게도 0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20일 치러진 엘살바도르전에서는 페루전에 비해 4명의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바뀌었는데 평가전임을 감안하더라도 원두재, 오형규, 이기재, 안현범의 선발 명단 교체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페루전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원두재 대신 박용우가 선발로 나와 한결 나아진 빌드업과 원활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물론 기존의 정우영, 손준호 선수나 개인적으로 발탁되지 않아 아쉬웠던 주세종, 백승호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흠키를 이용한 제공권 장악과 밀리지 않는 몸싸움, 그리고 의외로 유연한 발기술을 선보이며 황인범, 이강인 등과의 연계에서도 확실히 1차전에 비해 나아진 중원 장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량 득점을 기원하기도 했던 엘살바도르전 역시 1대1로 비겨 아쉬운 결과였지만 1차전에 비해 나아진 경기력은 개선점을 찾기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평가전에서는 일부 주축 선수들의 부상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불참으로 인해 다수의 새로운 얼굴들이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아쉽게 데뷔전을 치르지 못한 FC서울의 수비수 김주성을 제외한 박용우, 서령우, 안현범, 홍현석, 박규현 등 이상의 5명의 선수들은 첫 출전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하고 향후 주전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일부 선수들에 대한 평가는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박영우는 100점은 아닐지라도 큰 키와 좋은 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위치 선정과 활동량에 있어서도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 향후 대표팀에서의 활약이 기대됐으며, 박영우와 팀 동료인 울산현대의 서령우는 평소 플레이의 특징이기도 한 기본기에 충실한 안정감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을 실력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차전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선수 중 하나였던 안현범은 아쉽게도 본인의 기량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은 듯 보였고 앞서 말한 수비 진영에서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활동에 제약이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일에 쌓여있던 두 선수 중 한 명인 현재 벨기에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현석은 최근에 그에 대한 평가가 과장되지 않았음을 어느 정도는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활동량과 상당히 부드러운 발기술 등을 선보이며 나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다른 기대주였던 박규현은 당분간은 대표팀의 부름을 받기 어려운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독일 출신 사령탑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독일 3부 리그 선수의 갑작스러운 발탁에 큰 관심이 있기도 했었으나 경기 속도 자체를 따라가지 못했던 박규현은 필드에 있는 시간 내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두 차례 평가전에서 아쉽게도 원두재와 박규현 선수는
아직은 대표팀에 맞는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선수는 모두 기본적으로 경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포지셔닝이나 볼 연계에서 때로는 조축 수준의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긴장을 했고 팀 전체의 경기력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대표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대표팀에 오랜만에 복귀한 박지수와 첫 승선한 서령우는 일부 우려의 시선과는 달리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 향후 대표팀에서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본기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서령우, 그리고 저돌적이지만 깔끔한 수비 능력을 포함해 전반까지 찔러주는 패스 능력을 보여줬던 박지수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경기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합격점을 줄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박지수의 경우에는 이번 두 차례 평가전에서 개인적으로는 이강인과 더불어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였는데요. 지난 월드컵에서 부상으로 낙마한 아쉬움을 극복하고 다음 대회를 위해 자신이 얼마나 대표팀에 필요한 자원인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또한 리그에서는 꽤나 거친 수비로 불필요한 파울을 자주 범했던 정승현 선수는 생각보다 깔끔한 수비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1년 만에 A매치 꿀맛을 본 황의조는 최근 대표팀 주전 공격수 경쟁에서 오영규, 조규성에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번 득점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기도 했습니다. 2차전이었던 엘살바도르전에서는 평소 대표팀에서 잘 보기 힘들었던 전술 운영을 볼 수 있었는데요. 후반전에 황의조를 투입하며 조규성, 황의조 투톱 체제로 공격을 하던 클린스만 감독은 57분 박용호의 부상으로 비슷한 성향의 원두재가 아닌 홍현석을 투입하며 익숙하지 않은 포메이션을 시도했습니다. 1차전에서 원두재의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박용호의 교체 선수로 투입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동안 수비에 상당히 중심을 두었던 대표팀의 포메이션을 생각해보면 투볼런치를 세우는 경우는 있었어도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없이 경기를 운영한 것은 보기 드문 모습이었는데요. 황인범과 홍현석이라는 활동량 많은 두 명의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로 중앙을 커버하려고 했지만 후방 수비수들과의 연계 및 부족한 전방에서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확실한 메리트를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술 운영을 통해 클린스만 감독이 어느 정도로 공격에 비중을 두는지 그의 성향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웨일스와의 다음 평가전을 위해 클린스만 감독을 비롯해 대표팀 코치진은 앞으로 3달간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임 후 아직 4경기를 치른 상황이지만 성적은 2무 2패로 아직 승리가 없어 여론은 벌써부터 돌아설 조짐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처음 2경기는 부임 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고 이번 2차례 평가전은 주축 선수들이 대거 이탈해 조직력에서 미흡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 코치진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조금 더, 확실히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라며 지나치게 주관적인 피드백으로 만들어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